세종 FM 98.9 MHz 세종 공동체 라디오 방송 박희숙의 세종음원 브런치.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봄의 전령사 꽃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끔 꽃샘추위로 당황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싶습니다. 아름다운 빛들과의 공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스트레스의 근원을 풀어 헤치면서 맑음으로 정화시켜 회복의 시간도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명사와의 토크 시간으로 정화시켜 주실 명사님을 모시고 음악을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음악을 먼저 들은데요. 3월의 어느 멋진 날,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김동률의 출발 노래를 들으며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자, 이렇게 오프닝 음악으로 김동률의 출발을 들었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중후한 바리톤 목소리에 그 안정감은
김동률 가수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바퀴속의 세종문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명사와의 토크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다림 속에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님을 모시고 세종시 시정에 있어서 최근 현황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최민호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세종문 브런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많이 분주하신데 근황이 어떠실까요? 요즘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봄이 왔거든요. 이 설레는 봄을 어떻게 감당할까 아우. 큰일입니다. 정말 그 말씀에 설레입니다. 갑자기. 네, 역시 우리 시장님의 멘트, 첫 멘트가 이렇게 분위기를 또 화기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종시정의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정책 개발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그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최근 주요하게 신경 쓰고 있을 텐데 어떤 현안이나 어떤 사업, 세종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으신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 시에 좋은 일이 생겼죠. 우리가 한글 문화 도시로 그렇죠. 지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네. 문화 도시라고 한다면 전국에 13개가 지정을 받았는데요. 네. 또한 그 표현으로는 문화특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특구,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문화특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특구를 모두 지정된 유일한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구로 지정된 만큼 기회발전은 산업이고 교육발전은 교육이고요. 네. 문화도시는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그 새해가 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또 잘 지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고 계신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문화도시가 최종 지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윤춘 장관도 다녀가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한글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요. 네네. 근데 한글문화도시라는 건 뭐냐면 네. 앞으로 우리 한글 또 한국어를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보급시키는 중심 도시로서 세종시를 지정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글문화도시의 첫 번째 사업으로 네네.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라는 것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한글문화 글로벌 글로벌 센터. 센터. 네. 근데 이제 한글어로 다시 표현하기 때문에 네. 아직 말은 다시 바꿔야 돼요. 글로벌이라는 말은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나 그 글로벌 센터라는 것은 네. 이제 국제적인 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또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입양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포 제2세 3세들도 있고 네. 지금 한국어가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잘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네. 또 그런 한국어 교사를 양성해서 내보내기도 하는 네. 그런 글로벌 중심 센터를 세종에 만들기로 네. 그렇게 결정을 봤어요. 네. 그래서 문체부 우리 유인촌 장관이 오셔가지고 그 글로벌 센터로 활동하게 될 네. 그 건물을 보고 가셨는데 아하. 그게 어디 있냐면 조치원에 1927 예.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앞에 저희들이 복합문화 공간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건물 새로 올라가던데 올라갔죠. 거긴가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문학관도 생기고 할 텐데 네. 거기를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로 아. 국립으로 지정을 해서 국립이요? 국립 한국문화 글로벌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데 우리 세종시를 지정을 했고 그 현장을 네. 좀 보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이 그때 오셨었죠. 네, 그렇군요. 한글문화도시 하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고 타지에 있는 분들도 세종이 어울려 한글문화도시라는 그 말이 참 어울린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지만 네. 해 가고 계시는 것도 알고요. 근데 이번에 그 조치원에 한글문화
예, 글로벌 센터. 글로벌 센터, 네. 국제 글로벌 센터, 네. 그 똑같은 말이긴 한데, 네, 그쪽에서 지금 세종에 조치원에서 생긴다라는 거 오늘 저희도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인촌 장관도 그렇게 오셔서 또 지정을 하셨다고 하니, 네.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을 구현하는 도시가 되기를 강조하신 듯하네요. 그렇죠. 네,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네, 바로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이 문자로 네, 네. 서로 통화하려고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니리고자 할 말이 있어도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문자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은 애민정신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세종대왕께서는 애민정신으로 만드셨지만 그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글의 중요성, 위대성, 네. 그리고 세종대왕의 그 감사함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도시로 네. 우리 세종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글 문화 도시가 우리 세종에서 정착이 되고 그러게 되면은 그 정신과 철학을 담은 도시가 되길 우리 간절히 바라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몹시 설레입니다. 그럼 한글 문화에 관련돼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혹시 시정에서 많이 뭐 있죠. 있으실까요? 네, 그 문체부에서는 한글 문화 도시로 지정을 하면 네.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지방비 100억 원도 같이 그렇겠죠. 네. 그 매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200억 원의 예산을 3년 동안 우리 시에 쏟아붓게 되는데 네. 뭐 글로벌 센터는 제외하고입니다. 네.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는 한글 문화를 집대성하는 한글 비엔날레, 그러니까 2년마다 하는 한글 종합 문화 예술 전시를 예. 세종시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어린이의 한글 놀이터. 네,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한글을 가지고 노는 한글 놀이터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는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어 한국인 문학상 그런 것도 세종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전국 어린이 한글 맞춤법 대회라든가 그리고 한글날 행사도 이제는 네.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네, 네. 그리고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면 네. 세종시에서는 한글 축제라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글을 주제로 한 패션쇼라든가 네. 내지는 캘리그래프라든가 네.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한글을 집대성한 문화도시로 네. 우리 세종시를 갖고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진입이 돼서 한글 문화 도시과도 생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발족을 했죠. 네. 그래, 한글 문화 도시과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예. 이런 것들을 전부 전담해서 추진하는 네. 그런 문화 도시과를 만들었고요. 네.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을 거기 배치를 해서 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또 나아가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네. 한글 문화 도시의 한글 문화 도시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또 함께 우리들도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힘을 주는 노래를 하나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취자분이 허영란의 날개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곡을 꼭 들려주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고 아이고. 한설동의 홍승원이라는 예, 시민이 잘합니다. 보내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허영란의 날개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뛰어라 나라라 보내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놓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나라라 보내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놓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네. 이렇게 해서 날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신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박희숙의 세종먼 브런치입니다. 자, 다음은 요즘 최근에 우리 세종시에 가장 이슈가 떠오르는 어떤 정책이 있죠.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시장님께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정보 촉구 결의안 주요 이슈인데요. 세정보 결의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됐다고 합니다. 왜 부결됐는지, 세정보 운영 결의안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정말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꼭 좀 여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환경단체하고 일부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새 정부를 재가동한다는데 자꾸 반대를 하고 부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 세종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우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본 계획을 할 때 우리 인공호수인 호수공원을 만들면서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물의 수량과 그리고 수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네. 그건 2006년도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2012년도에 네. 이게 설치가 됐는데 이걸 마치 4대강 계획인 양 얘기하면서 4대강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주장을 자꾸 새 정부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4대강 계획과 관계없이 이거는 우리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네. 설계되고 추진됐던 것입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서 이 점을 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강 계획이 아니라 도시 계획인 것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1,200 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것이 설치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이게 설치를 했지만 가동을 못하게 해서 이제까지 방치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설비도 이제는 고장이 나고 그래서 네. 우리 새로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새 정부를 가동하는 게 타당하겠다. 네.
라는 검토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또 30억을 들여가지고 세종보를 수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가동하는데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공학적으로 네. 한 도시 성장의 사이즈는 네. 그 도시가 보유한 수량에 비례합니다. 무리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럼요. 예.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종보에 물이 없으면 보유하는 수량이 적은 것이고 친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는 그게 하나도 플러스 될 일이 아니에요. 네. 한 도시를 발전시킬 때 도시의 사이즈는 수량에 비례하고요. 한 도시의 산업은 전력량에 비례합니다. 전기가 없이 어떻게 공장을 돌리고 산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세종보에는 바로 거기에 전력량도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예. 발전기를 둡니다. 네. 그 발전량이 한솔동 주민이 약 18,000명 되는데요. 그 한솔동 주민들의 반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런 좋은 세종보를 왜 가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예. 환경단체나 그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수질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수생식물, 생태식물 말씀들을 자꾸 하는데 네. 수질 얘기도 여러 번 반복된 얘기지만 과연 녹조나 수질 오염이 있었느냐를 예. 2012년 설치 후 그리고 2018년 가동 후에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한 여러 자료에 의한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는데 네. 왜 이런 자료를 믿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만 자꾸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못하게 하는지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수생식물이나 수생동물들 말씀하시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없을 때와 물이 수량이 많아졌을 때 네. 바로 그런 생태계의 다양성이 더 풍부해지고 더 다양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반대를 합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기후변화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기후변화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가뭄이거든요. 맞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예.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네. 수질 오염 문제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네. 물은 한 방울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일정 수량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세종보를 만들어서 네네. 그걸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는지 저는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의회 쪽하고는 시장님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신 적 반대하고 있으실까요?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을 그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아니 있는데. 어떨까 그거야 예. 여러 번 시도를 했죠. 하셨겠죠. 우리 시민들은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화를 안 한다, 협치를 안 한다. 네, 그래서 네. 충분히 자료 제공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원도시박람회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설명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의원들께? 그렇군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르시겠어요? 네. 정원도시박람회도 그때 똑같지 않았나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흥분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면 공개 토론을 하자. 네. 그렇죠. 전 시민 대토론을 하자. 그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제가 대토론을 3번을 말했으면 제시했습니다. 네. 응하지 않았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협치를 얘기할 때 제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제가 그때 단식을 다 하고 그랬는데 세종보도 저는 똑같은 논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더더구나 정원도시 박람회는 세종보보다는 덜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보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종시의 삶의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청댐이 1980년도에 그 건립이 됐는데 대청댐이 건립되고 나서부터 금강물이 확 줄은 거거든요. 네. 대청댐만 없었더라면 지금도 옛날에 금강같이 그 비단결까지 물이 찰랑찰랑 흘렀을 겁니다. 근데 대청댐을 상류에서 막았기 때문에 물이 네. 없어진 것이고 그 없어진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세종보를 건립을 해서 그 정도의 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오해를 하는 것이 세종보를 만들면 마치 물이 고여 있고 저수지까지 그게 네.
말하자면 뭐 수질이 생기고 물이 썩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보는 뉘었다 세웠다 할 수 있는 가동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위에 따라서 수질이 발생한다든가 네. 아니면 홍수가 발생한다든가 할 적에는 적정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네.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네. 물이 왜 흐르지 않겠어요. 수생 동물들의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세종보의 원천 그 설계 안에 어도라는 게 설계돼 있었어요. 어도. 고기들이 지나가는 길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다 이미 설계돼 있어서 다 생태적인 우리가 조건들을 다 감안해서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세종보를 지으면 마치 물이 썩는다 그러고 물이 네. 고인다 그러고 그런 괴담 같은 얘기를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반드시 필요하고 세정보만큼은 빨리 가동이 돼야 된다라고 느끼는 시민들 스스로가 다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시민들에게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특히 한솔동 지역에 천마을 사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아무래도 바라고 있는 그렇겠네요. 걸로 알고 가까워서. 있고요. 예. 우리 세종시 전체 시민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네. 찬성하시는 분들이 네. 반대하는 분들의 2배가 넘습니다. 뭐 응답하시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네. 아시는 분은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강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예. 강합니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 내지는 예. 정치권의 인사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시민을 정말 위한 것이냐, 그렇군요. 세종시의 예. 발전을 위한 것이냐. 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정치적인 구호나 정치적인 말하자면 뭐 승패를 따지는 그런 장면에서 이 세종시를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세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마침 오늘 제가 세종시 어제 그 예. 의회 자체 내에서 네네. 세종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네. 말하자면 수량에 따라 수질에 따라서 네. 세종보를 가동을 예. 탄력적으로 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저는 그 안이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대해서 의회 내부에서 결의안을 뭐 채택하자 그러는데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본회의에 가서 다시 찬반 투표를 붙였는데 9대 9로 그러게요. 동수가 되기 때문에 불결이 됐어요. 네. 다행스러운 건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찬성하는 의원도 네. 생겼고 또 뭐 기권하는 의원도 2명이나 생겼는데 그건 뭐 해도 좋다는 뜻 아니겠어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럼 해도 좋다는 뜻인데 네.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가 생긴다. 네. 그런 변화들이 우리 시민 전체에 확산이 돼서 네. 세종보를 30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으면 가동해야지 수리를 해놓고 그러니까요. 가동하지 말아야 옳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수변 공간이라든가 네. 또는 수변 환경이라든가 네. 관광이라든가 하는 것도 살리고 무엇보다 수량도 확보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종의 그 수량 확보라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예, 우리 세종의 자랑스러운 네. 금강 물줄기의 세종보인데 반드시 잘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젖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금강의 젖줄. 강이 젖줄이 아니라 네. 강물이 젖줄인 겁니다. 네, 강물이 젖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더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아쉽네요. 그러면 끝으로 이제 세종사랑 운동을 지금 확산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말씀 잠깐 하고 끝맺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아쉽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세종사랑 운동 확산 운동이 지금 되고 있는데 범시민 운동으로 스스로 막 이렇게 나서서 세종을 사랑하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든 자기 지역을 사랑한다는 운동 네, 그리고 네. 하는 시민단체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종시는 좀 특수해요. 네, 우리가 지금 역사가 지금 13년이 됐잖아요. 네, 13년이 되는데 인구 7만에서 40만으로 늘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예. 40만 중에서 30만 명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정착한 기간도 평균 한 5, 6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종시에 대한 새로운 네, 사랑이라든가 뿌리를 내리는데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종시가 이제 행정 수도로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세종시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세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애양심을 바탕으로 네. 시민의 또 힘과 저력을 바탕으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자라는 게 세종사랑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주민들끼리도 참 이 얘기에 너무 이쁜 말이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시민 주도로 추진된 세종빛 축제의 경험을 살려서 네. 시민이 중심이 되었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고 그리고 품격 있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끝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주십시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종시는 13년밖에 안 된 신생 도시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도시에서 해보지 않았던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수도가 될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도에 걸맞는 품격과 그리고 수도에 걸맞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를 정말 미래 행정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수도로 그렇게 만들어 나간과 동시에 지금 삶의 질 1등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등이 세종시 아닙니까? 여성이 살기 좋고 살고 그렇죠. 싶어하고 네. 또 어린이 아동 친화 도시는 그런 도시. 네. 그래서 미래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도시로 갖고 나가는데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을 가져주시고 세종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명사 토크 시간으로 최민호 시장님과의 뜻깊은 시간을 매우 의미 있게 갖게 됐습니다. 박기숙의 세종음원 브런치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님 오늘 끝으로 음악을 저희가 들을 건데 그 음악이 세종시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예전에 성남고등학교가 대성으로 바뀌었죠. 그 학생들이 불렀던 합창이 있어요. 네. 홀로아리랑이라는 오, 예, 노래인데요. 예, 예, 예. 이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100주년 수립기념으로 세종시 교육청에서 제작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부르는 홀로아리랑 합창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직 음악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